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공문의 재즈노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는 가장 창의적인 재즈 피아니스트 중 한 명으로 모방할 수 없을 만큼 독창적인 사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듀크 엘링턴과 함께 금세기 가장 위대한 미국 작곡가 중 한 명이라는 명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동시에 패션, 창의적인 언어 사용, 신랄한 유머 등 삶의 모든 면에서 그의 독창성에 대해 평론가와 팬들은 별난 사람, 미친 사람, 무뚝뚝한 사람 등으로 그를 불렀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모던 재즈의 최초 창시자 중 한 명인 바로 텔로니우스 몽크입니다. 여러분들 망했습니다. 우산을 차에 놓고 왔어요. 그래도 가봐야겠죠? 어서오세요. 우산은 안 팔죠? 우산 비옷은 있습니다. 비옷 2,000원입니다. 2,000원이요? 비옷.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옷을 구매해가지고 완전무장했습니다. 그의 피아노 연주는 놀랍도록 독특하고 모방할 수 없는 연주와 작곡 스타일로 다음 재즈 세대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당시 몽크와 같은 연주 스타일은 상당히 드물었으며 복잡하고 때론 불협화음과 재미있는 리듬의 간격들로 가득 차 있었죠. 그리고 그의 좌우명은 피아노에는 잘못된 음이 없다입니다. 이 말은 즉 12음을 모두 다 사용한다는 말과도 같은데요. 그의 이런 다양한 시도들과 요소들이 잘 어울려진 작곡들 중에서 대중들에게 지금까지도 널리 사랑받아온 재즈 스탠다드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Round Midnight, Well You Needn't, Straight No Chaser, 그리고 Epistrophe 등 우리들에게 아주 익숙한 몽크가 작곡한 재즈 스탠다드입니다. 몽크가 중요한 재즈 뮤지션으로 회자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비밥의 혁명을 이끈 인물 중 한 명으로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인데요. 그는 1941년 비밥의 혁명이 시작된 곳이라 불리던 맨해튼 할렘에 위치한 전설적인 민튼스 플레이 하우스의 드러머 케니 클라크에 의해 고용되어 하우스 플레이어가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잼 세션을 통해 몽크는 찰리 파커, 디지 길레스피, 마일 데비스, 소니 롤린스, 오스카 패티포드 등 새로운 세대를 이끈 뮤지션들과 함께 연주하며 이 클럽은 신생 비밥을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 그는 비밥에 머물지 않고 현대 재즈를 위한 놀라운 연주들을 선보였는데요. 그의 피아노 연주를 짧지만 구체적이고 간략하게 설명해보자면, 먼저 비밥 시대 대부분의 피아니스트들이 왼손은 코드 반주에 해당하는 컴핑, 오른손은 8분 음표와 16분 음표 등을 바쁘게 연주했지만, 몽크는 오른손 못지않게 왼손도 똑같은 비중으로 연주하며 건반 전체를 활용하는 플레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동시에 하행과 상행하는 온음계적 라인을 자주 사용하였고, 때로는 이런 모티브들을 여러 음역대에서 반복 사용하기도 하였죠. 그는 병행 6도의 사용 등을 통해 자신의 솔로를 확장했으며, 이는 그의 창작곡 멜로디에서도 아주 잘 나타납니다. 또한 그의 솔로 스타일은 긴 노트들 뿐만 아니라 공간과 침묵을 사용하며 독특한 표현법과 절제된 음의 사용으로 공간감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큰 특징인데요. 특이하게도 일반적 비밥 피아니스트 반주자와는 다르게 다른 솔로 주자들을 위한 컴핑을 연주할 때 곧잘 스트라이드 피아노 왼손 반주를 연주하기도 했으며, 베이시스트와 드러머에게만 반주를 하게 하고 자신은 피아노 반주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는데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보여주었던 자료화면에 몽크가 앙상블 연주 중 아예 피아노에서 일어나 무대 가운데서 춤을 추듯 뱅글뱅글 손을 흔들며 도는 모습을 보고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의미를 모르고 영상을 봤더라면 아마 정신이 온전치 않은 게 아닐까 하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그의 멋진 음악과 앨범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첫 번째 녹음이자 리더작으로 라운드 미드나잇에서 Ruby My Dear까지 그의 가장 큰 히트곡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앨범은 몽크를 단 한 장의 앨범으로 정의하는 완벽한 음반입니다. 바로 1951년에서 52년에 걸쳐 완성된 Genius of Modern Music Volume 1, 2입니다. 화려한 몽크의 솔로 연주를 듣고 싶으시다면 1956년 발표한 텔로니우스 몽크 트리오를 들어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이 앨범은 세션으로 참여한 드러머 맥스 로치,
아트 블레키와 함께 마치 실제로 잼 세션에 앉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생동감 넘치는 음반입니다. 거의 피아노 트리오 앨범 중 역대 최고로 손꼽히는 앨범이기도 하죠. 다음 앨범은 몽크스 뮤직입니다. 콜맨 호킨스와 존 콜트레인, 아트 블레키가 세션으로 등장하며 몽크의 대표곡들인 Well You Needn't, Ruby My Dear, 에피스트로피와 같은 곡 안에서 아트 블레키의 박자를 밀고 당기는 하이햇 연주와 콜트레인 특유의 솔로 연주를 듣는 재미가 있죠. 1957년 발매된 브릴리언트 코너스의 빔샷 스윙, 페노니카 등 정말 감동적이며 어려운 코드와 멜로디의 음악에 멋진 생명력을 불어넣은 리듬 섹션들이 바로 맥스 로치와 오스카 패티포드라는 것에 한 번 더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 외 미스테리오소, 오케스트라 앳 타운 홀, 몽크스 드림, 빅밴드 앤 쿼르텟 인 콘서트, 솔로 몽크, 언더그라운드 등 너무 좋은 앨범과 곡들이 많지만 이번 영상에서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뉴욕에서 졸업을 앞둔 마지막 학기 학점을 채우기 위해 뮤지션별 앙상블 수업을 들었을 때 마일 데비스, 선 라, 치코리아 등 재즈 뮤지션들의 오리지널 곡과 컨셉으로 연주하는 앙상블 수업을 선택했었어야 했는데요. 그때 당시 어렵게만 느껴지던 몽크 앙상블 수업에서 그의 곡들을 연주하며 몽크의 작법을 좋아하기 시작했었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 잊고 살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참 고맙고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962년 셀로니어스 몽크는 컬럼비아 레코드와 계약 후 첫 컬럼비아 앨범인 몽크스 드림을 발표했고 곧 베스트셀러 LP가 되었으며 그는 타임지 표지를 장식하게 되죠. 전설적인 색소폰 연주자 존 콜트레인은 1960년대에 그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몽크와 함께 작업하면서 저는 최고 수준의 음악 건축가와 가까워졌고 그로부터 감각을 통해 이론적으로, 기술적으로 모든 면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느낍니다. 그는 60년대에 크리스 크로스, 몽크스 드림, It's Monk Time, Straight No Chaser, 그리고 언더그라운드와 같은 앨범으로 주목할 만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컬럼비아 레코드는 점차 젊은 층의 입맛에 맞추기 시작했고 당시 몽크와 재즈 뮤지션들은 음반사의 우선순위가 되지 못했으며 그런 음반사의 무관심과 동시에 몽크의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한 1970년대 말부터 그는 서서히 공연을 그만두고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이후 1982년 2월 17일 뇌졸중을 앓던 중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몽크는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사후인 1993년 몽크는 그래미 평생 공로상을 받았으며 2006년에는 퓰리처 음악상을 수상했습니다. 오늘날 셀로니어스 몽크는 미국의 진정한 거장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의 작곡은 빼놓을 수 없는 재즈 레파토리의 중요한 핵심이자 많은 다른 장르의 예술가들에 의해 끊임없이 연주됩니다. 그는 다큐멘터리 수상작과 일대기 그리고 학구적 연구의 단골 주제이며 그를 위한 헌정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황금 시간대 방영되는 주인공이었죠. 심지어 재즈 교육을 촉진하고 새로운 세대의 음악가들을 훈련시키며 격려하기 위한 교육기관은 그의 이름을 본따 만들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리며 다음 이 시간에 유익한 뮤지션 및 앨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젖어버렸네요. 오늘 주제가 몽크이니만큼 몽크가 우리나라 말로 스님이란 뜻이잖아요. 뭐 수도승이라든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주 멋진 사찰, 어떤 한 사찰에 와가지고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